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번에 리팩터링 챕터 리팩터링 1을 챕터 1을 발표하게 된 발표하게 장찬이라고 된 합니다. 장찬이라고 합니다. 와, 와, 우선은 우선은 1챕터는 1챕터는 리팩터링에 관한 리팩터링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이론적 설명은 하나도 나오지 하나도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그, 그걸, 그걸, 그게 나오지 않는 그게 이유는 나오지 않는 이론을 이유는 먼저 이론을 먼저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몰입도가 떨어지고 몰입도가 떨어지고 또 집중이 잘 또 안 집중이 된다고 잘 안 저자가 된다고 말했기 저자가 때문입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팩터링의 리팩터링의 구체적인 정의는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코드스멜이 코드스멜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또 리팩터링 또 리팩터링 기법에는 어떤 기법에는 것들이 어떤 있는지에 것들이 관한 이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이론 설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리팩터링을 한다는 것은 리팩터링을 어떤 한다는 것은 건지, 어떤 건지, 리팩터링의 리듬은 리팩터링의 어떻게 리듬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직감적으로 있게 이해를 할 해줍니다.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1챕터는 1챕터는 리팩터링을 맛보는 리팩터링을 챕터로 맛보는 챕터로 파울러 아저씨가 파울러 만든 아저씨가 만든 프로그램과 함께하게 프로그램과 됩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저는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리팩터링하는 리팩터링 과정과 하는 과정과 그 과정 그 속에서 과정 속에서 배우고 익힌 배우고 것들을 익힌 것들을 중심으로 이번 중심으로 이번 세미나를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중에 또한 리팩토링 기법을 도중에 쓸 때 리팩토링 왜 기법을 이런 쓸 기법을 때 왜 썼는지에 이런 대해서는 기법을 썼는지에 그 기법을 대해서는 설명하는 그 시간 때 기법을 다시 설명하는 얘기를 시간 때 꺼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1챕터는 예시를 1챕터는 들었어요. 예시를 들었어요. 파울러 아저씨가 만든 파울러 예제형 아저씨가 만든 프로그램은 예제형 프로그램은 공연료, 내역서를 공연료, 출력하는 내역서를 프로그램입니다. 출력하는 더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더 정확하게 해보자면 말을 해보자면 다양한 연극을 다양한 연극을 외주로 받아서 공연하는 공연하는 극단이 있는데 연극 장르와 연극 관객 장르와 규모를 관객 규모를 베이스로 해서 베이스로 비용을 해서 정해요. 비용을 정해요. 현재 이 현재 극단은 이 비극과 극단은 희극만 비극과 공연하고 희극만 공연하고 공연료와는 별개로 공연료와는 별개로 포인트라는 것을 지급을 포인트라는 것을 해서 지급을 해서 다음 의뢰에 다음 의뢰에 공연료를 할인받게 공연료를 해주는 할인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이걸로 리팩토링을 진행을 할 리팩토링을 거예요.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은 우선은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입니다. 인보이스 인보이스 .json이 닷 있고요. 제이슨이 그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플레이스 닷 .json이 있습니다. 제이슨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 데이터셋에 각각의 대해서 데이터셋에 설명을 대해서 해보자면 설명을 해보자면 인보이스드는 인보이스즈는 청구서고 청구서고 플레이스드는 플레이스즈는 연극에 관한 거예요. 연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리팩토링 전 리팩토링 코드를 전 코드를 보면은 길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함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 invoiced와 place라는 데이터셋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청구 내역 문자열을 반환을 해줍니다. 코드를 보면은 스테이트먼트 안에 코드를 보면 토탈 어마운트, 볼륨 크레딧, 리솔트, 포맷이라고 하는 내부 로컬 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디스 어마운트로 연극 하나의 금액을 구하고 이를 토탈 어마운트에 저장을 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 장르와 관객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이거 함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엄청 나쁜 코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코드의 베이스는 엄청난 라인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측정을 해봤을 때 몇십만 줄의 코드가 있었고요. 때문에 좀 더 깔끔한 형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생산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함수는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더욱더 복잡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두 가지의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HTML로 출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향후에 여러 장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음, 그리고 파울로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요청사항은 수색대원처럼 하나 두 개 오는 게 아닌 부대 단위로 우르르 온다라고요. 실제로도 QA를 하면은 뭔가 도영님과 시진님이 GitHub에 이슈를 잔뜩 달아서 올려주시잖아요. 그렇게 막 부대 단위로 엄청 오죠. 그리고 저는 그거에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엔 고객을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함수를
기능을 구현하기 편한 형태로 고친 다음에 앞서 위의 두 요청사항들을 구현을 해볼 것입니다. 이제 기능을 추가하기 쉬운 형태로 리팩터링을 해볼 겁니다. 근데 리팩터링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거는 테스트 코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파울러 선생님이 테스트를 돌리면서 리팩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딱히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예제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그냥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해볼 거는 스테이트먼트 함수를 쪼개는 거예요. 이 함수를 쪼갤 때 전체 동작을 각각 나눌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쪼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컬 변수는 최대한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차피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청구 내역서니까 출력만 해주면 돼서 변수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를 쪼개면서 변수 인라인이라고 하는 리팩터링 기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총액 USD 안에 total amou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었잖아요. 변수 선언을 안 하고 이거를 변수 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결과값을 변수에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쓰이는 곳에서 함수를 박아 넣는 거예요. 이에 대한 자세한 거는 챕터 6에서 나올 거고 챕터 6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보면은 출력하는 코드는 리설트 코드를 변수를 제외한 각각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total amount가 있고 total amount에서 포문을 돌려주죠. 이 포문 안에 amountful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금액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적립 포인트는 total volume cred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고요. total volume credit은 여기 안에서 또 포문을 volume credit fo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함수 호출 과정을 따라가 보면 스테이트먼트 함수가 호출이 되고 안에서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로 구해줘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되는 것을 보면은 폼은 일단 하나가 돌아가요. invoice.performance라고 했는데 이 invoice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 있는 퍼포먼스 하나를 계속해서 퍼포먼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포문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또 토탈 어마운트와 토탈 볼륨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내부적으로 invoice.performance를 이용해서 포문을 돌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차 리팩토링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리팩토링이 어, 변수 제거하기 위주죠. 네. 네. 이 변수를 제거를 하면서 변수 제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리팩터링 기법을 하나씩 쓸 때마다 테스트를 돌려봐요. 이게 실패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피드백 주기를 짧게 가져가서 뭔가 엄청 큰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게끔 예방을 하죠. 그렇죠. TDD랑 또 관련된 그렇죠. 거죠. 뭔가 레드 그린 리팩터 그런 프로세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리팩터링 끝냈는데 끝나고 보니까 뭔가 좀 더 개선을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파울로 아저씨는 계산 단계와 포매팅 단계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단계로 분리를 하면서 HTML로 렌더링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코드가
코드 스니펫이 두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코드 스니펫을 보면은 포매팅 단계에 있는 것들을 작성을 한 거예요. 이건 statement.js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reate statement data.js입니다. 이걸 또 호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엔 node statement.js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이걸 실행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render plain text라고 하는 함수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render plain text는 데이터를 받아서 말 그대로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죠. 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은 create statement data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줍니다. 아래로 보면 있는 create statement data.js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코드입니다. 리설트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하나씩 끼워준 다음에 리턴을 하는 형태의 코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플레인 텍스트 뿐만이 아닌 HTML을 렌더링 해주는 기능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현을 할 것은 아까 말했었던 연극 장르의 추가랑 장르마다의 계산법을 다르게 지정하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 스위치 문으로 플레이의 타입에 따라서 처리를 해줬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create statement data.js가 변한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여기에서 enrich performance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a performance랑 play4를 인자로 넘겨줘요. play4는 퍼포먼스의 타입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극이라고 하면은 비극에 맞는 컬큘레이터가 만들어지고 희극이라고 하면은 희극에 맞는 컬큘레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calculator.play, calculator.amount, calculator.volume credit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calculator를 상속받은 각각의 장르 계산기가 있고 장르 계산기에서는 amount, volume credit을 자기의 형태에 맞게끔 재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위치 문이라던가 이 부문으로 덕지덕지 되어 있던 것을 뭔가 OOP스럽게 바꿔주는 것을 조건부 로직을 다형성으로 바꿔주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리팩토링을 함으로써 여러 장르가 추가될 때마다 간단하게 넣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장르마다의 가격 계산도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되짚어 보자면 데이터셋은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팩토링을 하기 이전에 순수 날것의 코드고요. 지금 이거를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바꿨었죠. 그 다음에 바뀐 거를 보면은 계산 단계랑 포매팅을 해주는 단계를 따로 분리함에 따라서 파일을 두 개로 나뉘었고, 이것은 그 첫 번째 계산을 해주는 단계인 create statement data입니다. 여기에는 팩토리 메소드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팩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출되는 것은 create statement data입니다. 여기 안에서 리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매팅을 해주는 단계인 statement.js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함수는 두 개입니다. statement와 html statement. 그래서 밑에 호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집어넣게 되면은 렌더 플레인 텍스트 안에서 create statement data가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받은 렌더 플레인 텍스트가 그대로 포매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리팩터링이 됨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렌더링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ML뿐만 아니라 JSON, XML이 와도 어차피 데이터셋은 똑같으니까 렌더링 해주는 부분만 따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장르를 만들고 그에 대한 계산도 각각 다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칼큘레이터를 상속받고 어마운트와 볼륨 크레딧을 재정의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리팩터링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만든 서비스를 고객을 위해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들어오는 요구사항에 편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좋은 코드를 가늠하는 확실한 방법은 얼마나 수정하기 쉬운가인데 그 수정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리팩터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긴 구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리팩터링으로 편한 구조로 바꾼 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 또한 기능 구현을 하면서 리팩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어드민 콘솔에 있는 데이트 필터링인데요. 그 프리센터 컨테이너 구조가 너무 저한테는 안 맞아서 그다음 리팩토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의 예시를 보면은 스테이트먼트의 함수 안에 로직이 몰려 있어서 구조를 바꿨었죠. 첫 번째로 했었던 게 스테이트먼트의 로컬 변수를 다 빼서 내부 함수로 만들어 버렸던 것, 그리고 계산 단계와 출력 단계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분리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것은 리팩터링 사이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작업할 코드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리팩터링할 영역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마련을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script.js 커맨드로 나온 값을 하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팩터링 기법을 활용해서 하나의 수정을 완료할 때마다 테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은 그대로 리팩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코드를 읽고 개선점을 파악하고 리팩터링으로 개선점을 적용 후에 코드를 반영하고, 그렇게 되면은 코드가 명확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개선점이 떠오르고 이렇게 선순환이 형성될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마틴 파울로 아저씨의 6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에 편한 구조가 아니라면 먼저 기능을 추가하기 쉬운 형태로 리팩터링을 하고 그 다음 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두 번째, 이제 리팩터링을 하기 전에 제대로 된 테스트부터 마련한다.
테스트는 반드시 자가 진단하도록 만든다. 리팩터링은 프로그램 수정을 작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버그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아까 클린 코드에서도 나왔던 설명인데요. 캠핑자들에게는 도착했을 때보다 깔끔하게 정돈하고 떠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다. 항시의 코드 베이스를 작업 시작 전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야 한다. 또 클린 코드에서 나왔던 거네요. 코드는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리팩터링을 효과적으로 하는 핵심은 단계를 잘게 나눠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코드는 절대 깨지지 않으며 이런 단계들이 모여서 상당히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차리씨께서 간단한, 여러분들은 간단하다면 간단한 리팩토링의 예시와 리팩토링의 그리고 주기, 그리고 리팩토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아까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 패턴의 자체에 대한 설명인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러면 팩토리 패턴은 알고 계신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제 의미는 아, 네. 부가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음, 네.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약간 그런 게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팩토리 메소드에 대한 거는 컬큘레이터라고 하는 팩토리를 정의를 한 건데요. 이 컬큘레이터가 있는 이유는 각, 각 장르에 대한 금액과 그리고 또 각 장르에 대한 볼륨 크레딧이라고 하는 정리 포인트?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각 장르는 어차피 각 장르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과 그리고 또 각 장르마다 정리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인 퍼포먼스 컬큘레이터에 어마운트와 볼륨 크레딧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비급 계산기랑 희급 계산기에서 이 두 개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주입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엔리치 퍼포먼스라고 하는 쪽에서 엔리치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를 맵으로 돌려서 맵에다가 인자를 넘기는 거죠. 함수 인자를. 그래서 크리에이터 퍼포먼스 컬큘레이터에 이 퍼포먼스 자체에 대한 데이터랑 동물이다 이게 네, 스트링으로요. 종류는 여기 밑에 플레이 4가 있어요. 어, 여기 이게 뭐 비극이냐 희극이냐 그거를 반환해 주는 거고 이거는 그 퍼포먼스 그러네. 자체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러네. 이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퍼포먼스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이4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또다시 한번 분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거는 아까 주영님이 말씀하셨던 드라이랑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두 번 반복하는 건 아닐까요? 뭐냐? 음, 페이턴 테니스, 인보이스. 난 내가 코드를 잘못 읽었나? 헷갈려.
가끔씩 책을 보면은 여기서는 내 코드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걸지도 몰라요. 음, 여기 변수명에 그러니까 불명어 붙인 건 아, 그 분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이거는 이 파울로 아저씨가 네. 켄트 백한테 얻은 비법이래요. 뭔가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될 때 부정관사를 붙이면 좋다라고 하면서요. 애매한 것들. 애매한 것들. 근데 퍼포먼스가 애매한가? 그렇게 따지면 데이터가 좀 더 애매해 보이긴 한데. 아까 했던 퍼포먼스랑 플레이 같은 경우는 따로 넣어주는 이유가 있긴 있네요. 플레이의 종류를 가져오려면 제이슨 2개 파일을 따로 가져와야 돼가지고 이 함수가 따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그 지금 플레이의 종류를 확인하는 조직이 안쪽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렇게 통째로 넣어주던가. 좋아서 편도 어디였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 모양보다는 플레이 거 추상화되어 있는 게 나오니까 TDD에 관한 건 제가 또 얘기를 할 거라서 간단히 넘어가도 되고 그 이게 팩토리 패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이거 관점 차일 수도 있는데 약간 스트래티지 패턴인 같지도 않나요? 음, 아니, 제가 잘못 이해가 있다면 좀 저에게 반박을 해주세요. 저를 좀 공격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뭐 가격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주입한 거 있잖아요. 그 전략을 밖에서 얻어온 걸로 그걸로 안쪽에서 코드가 행해지니까 음, 그러니까 컬큘레이터가 있는데 이 컬큘레이터는 어차피 각각의 다른 금액이 있으니까 음, 각- 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메인 포인트는 아니긴 한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DIP, 그러니까 의존 관계 역전 그거를 좋아한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왜냐면 전략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콘텍스트가 있고 그거를 그 콘텍스트 내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약간 그 전략들을 주입하는 건데, 여기서는 클래스라는 퍼포먼스 컨스트레이트라는 추상화 클래스를 하고 그 주화 클래스를 그 어플레이.점 타입에 맞춰서 의존성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DIP가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DIP랑 근데 전략 패턴 동시에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두 어, 개는 동시에 가는 거 생각했어가지고 저도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범, 음,
일단 이거는 저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패턴 공부할 때 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지. 아, 네. 반박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과정으로 흘러갔는지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음, 만약에 저보고 리팩토링 해봐 했을 때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약간 음. 제가 오늘 들었을 때 이 느낌? 그렇죠. 네, 뭐 처음 듣는 거고 그냥 흐름만 따라가기로 한 강의였으니까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짜봐라고 했을 때는 못 짤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 주영님 뷰가 좋으신데요. 다른 사람들 계시네. 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주영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팩토리 패턴, 저 패턴을 잘 몰라서 팩토리 패턴이 어떤 건지 그냥 한 세 줄을 혹시 같이 진행하시나요? 그 느낌만 알고 싶어서. 뭔가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다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공장의 겉모습은 같은데 뭔가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무언가를 찍고 있는 거죠. 각각의 팩토리마다. 근데 이건 10점 만점 중에 1점짜리 대접인데요. 피자 가게 예시 아세요? 아, 그 예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초콜릿 공장 예시로 공부를 했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공장 이름 주용님, 네. 이거는 네. 제 길 리포지토리에 있어요. 링크를 어. 보내드릴까요? 네. 그럼 그 공장별로 하는 일이 그 공장의 그런 펑션인가 아니면 뭐 클래스인가요? 그거는 자유죠. 보통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자바 기준으로 인터페이스나 네. 그 추상 클래스, 옵스트랙트 클래스로 선언한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상속, 익스텐스 아니면 임플리먼트로 이제 그걸 구체화해서 이제 자식 클래스로 그 자식 클래스의 그 인스턴스를 입혀내주는 그렇게 보통 하겠습니다. 팩토리 패턴은 다음 주까지 각자 공부를 해봅시다. 잠깐만요. 자바스크립트 패턴이니까 주용님을 몫이잖아요. 뒷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 근데 이미 솔리드원지를 봤어요. 다음 주에 다 해야 돼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다시 꺼내봐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각자 공부는 각자 하시고. 끝났습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네, 저도 끝났고 피드백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간단한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사실 노선으로 이 엘팩토링 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노션 자체에 코드를 넣는 건 좋은데 이제 발표할 때는 VS 코드에다가 넣으면 스트레스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저도 확실히 이게 물론 좀 많이 간략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좀
아무래도 스크롤을 계속 내리다가 올라가다가 약간 그런 방식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코드가 길어짐에 따라 조금은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기록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용으로는 VS 코드에서 틀어서 화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첫 단원이 더 어렵다. 왜냐면 이제 다 약간 다음에 배울 것들에 대해서 통틀어서 좀 정리한 느낌인데 처음 봤을 때 의인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좀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적응이 되겠죠. 뭔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뭔가 지금의 궁금한 점을 너무 당장 바로 앞에 찾아보기보다는 결국에 뒤에를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진짜 궁금한 거 아니면 뭔가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알아보고 계속 진도를 꾸준히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앞 뒤쪽에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따로 찾아서 발표해야 되는 것 아, 같고 네. 그 뒤쪽에서 다룬다면 그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미나 강찬 씨가 발표해준 첫 번째 리팩터링 관련 세미나 리팩터링과 예시 뭐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리팩터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